이건 내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의 일이야. 당시 엄마와 나는 서울에서 남양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가 꿈자리가 안 좋다는 말을 하셨어. 나는 이사하느라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지. 하지만 그 집에 이사 간 후로 엄마는 가끔 외박을 했고 또 집에 오기 전에 나한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집에 있는지 꼭 확인하고 들어오는 일이 많았어. 엄마가 별다른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이사 오기 전에 이 집을 둘러봤을 때도 이상하게 집에 정이 안 간다는 말을 했었거든. 그때 난 서울로 통학하면서 아르바이트까지 했던 터라 평일에는 거의 밤 11시쯤에 집에 도착했어. 난 피곤해서 바로 잠들기 바빴고 엄마 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 하지만 날이 갈수록 엄마는 집에 잘 들어오지 않았고 엄마의 친구 집이나 친척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거야. 서울로 통학하는 나와 달리 엄마는 직장이 이사간 집에서 가까웠거든. 난 그런 엄마가 이해되지 않았고 하루는 참다 못해 엄마랑 전화로 말다툼을 하고 말았어. 그리고 그날 엄마가 왜 집에 잘 안 들어오는지 그 이유를 듣게 되었지. 일단 당시 내가 살던 집의 구조를 먼저 설명할게. 그 집은 현관문을 열면 바로 주방과 베란다가 보이는 구조였는데 베란다라고 하기엔 너무 좁아서 거기에 세탁기랑 수납장을 배치해뒀었어. 너무 좁아서 베란다 문이 안 닫히니까 그냥 열고 지냈었지. 안방에서도 베란다에 뭐가 있는지 대충 보일 정도로 집이 많이 좁은 편이었는데 그게 불편하진 않았어. 그렇게 엄마와 싸웠던 날, 엄마는 우리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꿨던 꿈 이야기를 털어놨어. 평소에 엄마는 세탁기 뚜껑 위에 큰 목욕 대야를 올려놓고 그 안에 빨랫감을 모아뒀었거든. 그날 엄마가 잠을 자는데 어디선가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거야. 그 소리에 계속 신경이 쓰인 엄마는 결국 잠이 깨버렸고 자리에 누운 상태로 몸을 돌려서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봤어. 시야가 천천히 어둠에 적응되며 소리가 나는 쪽이 눈에 들어왔는데 자세히 보니 세탁기 위에 있던 대야가 달가락거리며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대야 안에는 고개를 숙인 채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체구가 작고 깡마른 여자가 상체만 움직이고 있었대. 대야와 세탁기 뚜껑이 부딪히며 그런 소리가 났던 거였지. 엄마는 너무 무서워서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 며칠 후 한동안 괜찮다가 다른 날에 꿈을 꿨는데 또다시 같은 꿈을 꾸게 된 거야. 그 꿈은 며칠 동안 계속 이어졌고 처음엔 크게 신경 쓰지 않던 엄마도 점점 두려움에 떨게 되었어. 내가 엄마한테 날마다 같은 꿈을 꾸는데 왜 매번 무서워하는 거냐고 물었거든. 근데 엄마가 하는 말이 그 여자가 대야에서 점점 밖으로 나오려 하는 것 같다는 거야. 몸이 점점 올라오는 게 보이는데 그게 너무 무섭다는 거였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집에 도착한 나는 괜히 무섭고 짜증이 나서 알았으니까 엄마 마음대로 해. 그렇게 말하며 전화를 끊어버렸어. 그리고 친구 A에게 전화해서 오늘 너무 무서워서 혼자 집에 못 있겠다고 했지. 평소에는 혼자서 잘만 있던 애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니까 친구가 조금 놀랐나 봐. A는 마침 심심했는데 잘 됐다며 고맙게도 서울에서 택시를 타고 남양주까지 와줬어. 나는 엄마 꿈 이야기가 너무 무서워서 A에게 그 얘기는 하지 않았고 그냥 이런저런 수다를 떨다가 새벽 늦게서야 잠이 들었지. 다음 날 늦잠을 자고 일어나서 A랑 동네 카페에 갔는데 거기서 A가 놀라운 말을 했어. 야, 나 어제 자면서 꿈을 꿨는데. A가 말한 꿈의 내용은 엄마와 비슷한 듯 했지만 조금 달랐어. 평소에 겁이 없는 성격인 A는 꿈에서 소리가 나는 곳을 뚫어지게 응시했다고 해. 근데 그 소리가
엄마가 들었던 거랑은 좀 달랐어. 처음에는 뭔가 통통거리는 소리가 나서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베란다 쪽에서 나고 있었대. 잠시 후 눈이 점점 어둠에 적응되며 뭔가가 보였는데 웬 앙상한 여자아이가 세탁기 뚜껑 위에 앉아서는 다리를 위아래로 번갈아가며 흔들고 있었다는 거야. 그 여자아이는 머리가 엄청 길었는데 A는 너무 무서웠지만 얼굴이 궁금해서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 여자애는 고개를 아래로 푹 숙인 채 발만 굴리고 있었고 그러다가 날이 점점 밝아오면서 베란다로 희미한 햇빛이 들어오자 그것이 갑자기 천장 쪽으로 고개를 확 치켜들었대. 이때다 싶어 그것의 얼굴을 본 A는 그대로 굳어버렸어. 얼굴이 있어야 할 곳에는 이목구비가 없고 마치 사람 정수리 쪽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것처럼 얼굴 부분이 온통 머리카락으로 뒤덮여 있었다는 거야. 마치 그것이 자신을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더라. 그러면서 A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어. 너도 혹시 자면서 비슷한 꿈 꾼 적 있어? 그 말에 나는 나 말고 엄마가 어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엄마가 봤을 때는 그것이 상체만 있었다고 말했어. 왜 그것이 A의 꿈에서는 모습이 달라진 건지 궁금했지만 더 얘기해봤자 딱히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서 우린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A는 내심 겁먹고 있는 내가 마음에 걸렸는지 우리 집에서 하루 더 같이 자기로 했고 집으로 돌아온 우리는 다시 수다를 떨며 놀았어. 그러다가 A가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안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날 부르는 거야. 놀라서 뛰어가 보니 A가 변기에 앉은 채로 조용히 한 곳을 가리켰고 내 시선이 닿은 화장실 바닥엔 물에 젖은 운동화가 널브러져 있었어.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어제 분명히 A랑 수다를 떨다가 운동화를 세탁하려고 세탁기 위에 있는 대야 안에 담가놨었어. 근데 그게 왜 화장실 바닥에 있는 거야?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던 나와 A는 그 길로 짐을 싸서 밖으로 빠져나왔고 그날은 가까운 찜질방에서 잠을 청했어. 다음 날이 되어서야 난 엄마에게 연락을 했고 A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놨어. 내 말을 들은 엄마는 곧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놨지. 그 후로 다른 집으로 이사가기 전까지 난 그 꿈을 꾸진 않았어. 그래도 항상 엄마랑 같이 시간을 맞춰서 집으로 들어갔고 베란다 문을 닫아둔 채로 지냈지. 그 집에 혼자 있기가 너무 무서웠어. 그 여자애 대체 뭐였을까?